안녕하세요. 함께 크는 TV의 하하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수학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 애들이 연산도 아니고 무슨 학교도 가기 전에 수학 학원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점점점 내려와요. 점점점 내려와서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좀 많이 시키고 있지만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을 권하자면 연산만 쭉 해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머리가 크면서 국어가 좀 더 잘 돼야지 문제가 이해가 되니까. 그 사고력 문제라는 거 지문 엄청 길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번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권해주세요 한다면 저는 연산은 학년 나이 상관없이 그냥 아이가 그 앞 단계를 이해를 했다면, 뭐 더하기 했다면 뺄셈 했으면 곱하기 나누기 뭐 이제 그 위부터 분수 소수까지 쭉, 연산은 그냥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단계에 맞춰서 쭉 하면 중간에 학원에 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어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뭐 영어가 뭐 귀, 입, 말 쓰는 거 다 한 번에 돼야 되는 거랑 다르게 얘 연산만 잡아두면 중간에 그런 거는 보통 학원이 한 학기 분량을 3개월에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정말 수학은 정말 엄마표로 가능한 것 같아요. 전 안 돼요. 사이가 자꾸 너무 나빠지더라고요. 숙제만 봐줘도 너무 사이가 나빠지더라고요. 안 그러고 싶은데 막 같은 거 3번씩 설명하고 이러면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저는 집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가게 됐는데 저는 그냥 대형 학원을 선호해요. 그게 오래되었으니까 일단은 기본 잡혀있는 게 있잖아요. 신생학원 좋은 장점들, 원래 기존에 있던 학원들의 장점들을 뽑아서 만들었으니까 신생학원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냥 큰 학원에 오래된 그런 커리큘럼이 좀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큰 학원을 갔는데 수학의 큰 학원 저학년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소마, 그다음에 CMS 이 정도 되고요. CMS까지, 그리고 뭐 대치동 가면 필즈까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이제 또 대치동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이사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현재는 반포, 서초, 압구정 쪽을 다니면서 그냥 집 근처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해요. 세 군데를 다 가본 입장에서 보면 저희 아이는 일단 CMS를 다니고 있고요.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게 가장 메리트, CMS는 셔틀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셔틀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점 너무 메리트여가지고 친한 친구들도 CMS 많이 다녀요. 그리고 거기 탑반이 기프티드 반이라고 하죠. 그거 가면 방학 특강이랑 하면 굉장히 진도도 잘 빠지고 꼼꼼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도구 쓰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저학년에는 맞는 학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마랑 CMS를 비교하자면 둘 다 사고력 학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CMS가 약간 더 창의 사고력이라면 소마는 교과 연계 사고력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엄마들도 소마를 더 선호하는 게 이게 한 번 가면 그거 하나로 그냥 해결이 되는 느낌? 그래서 문제도 보면 숙제나 그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량 자체가 거의 2배, 3배가 돼요. CMS가 수업 시간에 한 9문제, 10문제를 해결한다면 소마는 한 30문제씩, 그러니까 한 3배의 문제량을 풀어요. 수학이 처음에 접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접해본 문제를 애들이 거부감 없이 푸는거든요. 참 단어 선택이 좀 그렇죠. 이게 사고력 수학인데 접해봐야지 잘 풀어요. 많이 접해봐야 잘 풀게 돼요. 아무튼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래서 일단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한번 가서 접해봐 이런 마음으로 CMS를 6세 12월부터 해서 7세까지 이제 꼬박 다녔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얘가 정말 전기세만 내주러 다니는 게 아닌가. 문제를 가져와 보면 얘는 재밌다고 수업을 끝내고 하는데 문제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1년 딱 지났을 때 7세 12월에 소마 테스트를 신청을 해서 이제 연락을 받고 그 즈음 언젠가 테스트를 보러 갔어요. 가서 봤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점수 잘 나왔어요. 그 처음 시험지를 주신 거에서는 다 맞고 마지막 뒷문제에 그 있잖아요. 한 문제가 나오면 끝에 이제 그거 관련된 문제 1, 2, 3이 나왔는데 거기에 끝에 한 문제만 빼고 다 맞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A반을 바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시험을 봤던 건 아이가 잘하고 있나도 있었지만 CMS를 다니고 있는 엄마들이 소마의 그 프리미어 반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어 반이 궁금해서 사실은 왔다. 오늘 시험과 같이 그럼 애가 A반이라면 그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갔더니 A반을 최소 3개월은 하면 선생님 EY와 수업을 진행해 보고 프리미어 반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아이가 된다면 그때 테스트를 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7세 학원을 2개를 다녀야 되면 뭐 그때 돼서도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깔끔하게 이건 아니겠다. 라이딩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접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뢰가 생긴 거죠. 얘가 1년 동안 그냥 뭐 가방만 들고 다닌 건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생겨서 또 믿고 보냈어요.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는데 8세가 되니까 교과반이 생긴대요. 이제 그게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탑 클래스 TC반이라고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몇 명 아이들을 이제 막 과하게 시키는 반이 있어요. 그 반이 된다고 일단 다니고 있는 재원생들을 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애는 지금 반에 숙제도 많다. 그래서 첫 시험은 이제 정중하게 선생님께서 전화 주셨는데 정중하게 거절하고 시험을 안 봤는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또 이게 상수를 학원이니까 뭐 저희 아이 빼고 몇 명만 빼고는 다 봤다. 보셔야 된다. 지금 아니면 못 들어온다. 이게 시작할 때 같이 해야지 뭐 3개월 그다음부터 6개월 뒤에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어머니 지금 하세요라고 해서 그냥 결국엔 또 시험을 봤어요. 근데 또 몇 명 안 봐서 그런 건지 붙긴 붙었어요. 그래서 다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1학년이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3월 반이라고 그래서 1학년 1학기인 줄 알았어요. 3개월에 한 단원이 나간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갔는데 2학년 1학기라는 거예요. 2학년이요. 아직 곱셈도 잘 못하는데 구구단도 못해요. 근데 2학년 1학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설명해 주시면서 저희가 결석만 하지 않는다면 끌고 갈게요, 어머니. 연사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반은 학원에서 내치지 않는 이상 가셔야 합니다. 스카이캐슬 같죠? 그래도 전 정말 제가 첫째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제 친구들은 아직도 결혼 안 한 아이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딱히 의견을 구할 데가 잘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만든 거기도 하고요. 저는 선생님만 믿어요 이러면서 또 진행을 하게 됐죠.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힘든데 그 말은 하나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안 들어갔으면 저는 집에서 절대 이렇게 못 봐줘요. 정말 문제집을 하나씩 한 단어씩은 끝내고 오더라고요. 시험은 3개월에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못 보면 정말로 탈락이에요. 그래서 에휴 그래 소화를 못하면 3개월 뒤엔 떨어지겠지. 그럼에도 이제 소화를 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시험 보기 전주 되면 이제 같이 문제집도 한번 풀어보고 여태 풀어봤던 거 별표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6세 12월에 시험은 봤지만 제가 아이가 여자아이니까 그 도형 같은 거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그리고 제가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5세 때부터 가배를 했었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프레벨 이런 것도 막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가배를 5세 때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가배를 했었던 거에서 들은 게 있었나 봐요. 그때 문제집을 풀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 되지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네 뭐 이런 것들을 팩토 문제집을 가져오셔서 선생님이 설명을 60분에서 70분 정도 해주시고 가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앉아있지 못해요. 그래서 영유에서 쫓겨날까봐 못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세가 되니까 얘는 좀 앉아있는 연습을 시키면 영어보다도 저도 그냥 연산이나 이런 가배 정도는 좀 시키고 싶어요. 선배맘들 보면 제일 아까웠던 거 뭐 가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뭐 평생 할 거 아니고 되게 비싸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게 엄마의 정보력이에요. 비싼 선생님을 쓰라는 게 아니라요. 아름아름 물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좀 유명하고 성실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알아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60분 넘게 봐주시는데 학원비보다 저렴하게 했거든요. 1대1인데. 그런 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성실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 저희 선생님은 그때 아들 둘을 키우시는 분이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 근처에 계시는 분 선생님이 이제 운전을 못하셔서 딱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그쪽에 있는 제 친구들이 소개해 달라고 하면 연락처는 드려요. 근데 하던 분들이 쭉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해 주실 뿐이지. 그래서 오늘의 수학은 정리하자면 연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쭉 진행한다. 이거요. 그리고 된다면 아이가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래요. 영어는 7세 졸업하면서 3년 차다. 뭐 그 4세 때부터 해서 그래서 3.1 3학년 책부터 시작하면서 왜 수학은 연사는 그 진짜 숫자 놀이잖아요. 왜 그거는 뭐 안 된다. 뭐 너무 과부하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 막 번아웃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너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이가 소화만 한다면 그게 진짜 대전제예요. 소화를 한다면. 엄마가 어거지로 우겨넣고 막 끌고 가는 건 안 돼요. 숙제도 할 수 있는 만큼. 저희는 그랬어요. 10문제 있었는데 모르는 게 6개예요. 그럼 엄마랑 같이 설명은 해줘요. 근데 설명을 듣고 바로 풀면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은 해주고 별표로 가기 전날 다시 풀어봐서 모르는 건 그대로 가져갔어요. 질문해야죠,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고, 어거지로 엄마가 풀어가면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번아웃이 아니라 질려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와 다르게 수학은 잘하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엄마표도 좋고 뭐도 좋으니까 연산은 쭉 하라는 거. 학습지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문제집은 전 문제집 제가 잘 안 시켜서 조심스럽지만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는 책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더라고요. 약간의 사고력이면서 문제도 재밌고 저희 아이도 그 책 되게 좋아했어요. 재밌고 예쁘다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채널은 어차피 고학년 엄마들 안 보시잖아요. 그쵸? 저 아이보다 밑에 보니까 아이가 4세, 5세, 6세, 7세 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아직은 잘 몰라요. 알게 되면 또 공유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제가 생각이 났어요. 선행 왜 하는가? 엄마표만 좋고 학원 뺑뺑이 나쁜가?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저 얼마나 지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저도 되게 나름의 항변이 있거든요. 그냥 옆집 엄마가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나름 생각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다음에도 또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